도정 질문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생방송이 12시까지만 오전 생방송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왕조 이동에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생방송이 끊기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신민호가 미워서 방송 끄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전라남도 의회 유튜브를 보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정홍님 의원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훈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은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의 변화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많은 부분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절의 시대, 단절을 극복하고 전남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11대 전라남도 의회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대와 희망을 논하는 자리이자 전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청룡용 양성을 통한 전남 농업 활성화와 남도 정신 전국화 방안에 대해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의 경제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청년들은 고용 불안, 저임금, 높은 취업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경제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또 청년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지역 장벽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농가 인구는 1970년 267만 8천 명에서 2020년 27만 9천 명으로 50년 사이에 무려 9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농이 대부분이어서 노령 인구만 남고 청년들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입니다. 전남 정체농가 14만 3,798가구 중 불과 0.1%인 107가구만이 30세 이하이고 50대 이상이 95%로 농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전남 농가 절반이 넘게 7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은 최근 10년간 무려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남도에서 전문 농업인과 수산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첨단 사업과 연계한 농수산 발전은 전남의 미래,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전남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교육 한 가지만으로 어찌 다 되겠습니까마는 교육이 갖는 의미는
또 그 교육이 갖는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먼저 장성훈 교육감님을 청해서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7개월 연속 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성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업계 전반의 사항을 실은 오늘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의 어떤 한정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함을 양해 바라고요. 또 질문에 앞서서 직업계 고등학교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이 혹시 저 질문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좀 노파심도 있습니다. 본 질문은 좀 더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전남을 살려보자, 또 전남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질문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9개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107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재학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스님들에게 여쭤봤더니만은 졸업생들이 1%가 채 안 될 정도로 농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농업 정착이 실패되고 있다. 그러면 농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반향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이 어찌 교육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60년대 이후로 농업 어떤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사회적 현상, 또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짧게 우리 교육관님 어떤 견해를 좀 들어보고요. 정녕 중요한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는데 저는 양무호농 시무국가요, 양무호농 시무전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짧게 그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에는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4개가 있고요.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지금 이 농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에는 농고였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농고가 거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요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학교 이름도 바꿔지고 학과도 대거 개편이 됐습니다. 현재 농고 상황은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농고를 살리기 위한, 농과계 학과를 살리기 위한 우리 교직원들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고가 변화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학과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에 있는 이 9개 농과 학교가 이 학과 개편을 과감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학과 개편이 일단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 문제는 좀 이따 말씀을 또 한번 드릴 건데 실은 교육감님, 지금 전남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실태 조사와 먼저 분석이 우선돼야 되겠죠. 과연 학교의 교육이 문제인지, 졸업 후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가 문제인지 그 실태 조사들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청과 함께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앞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좀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도청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는 이제 실무적인 여러 지원 예, 협력 그래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농 정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반영이 좀 모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실태 조사에 대한 미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반영성을 찾아봤다면, 두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농업 교육이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까지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비전이나 농업인으로서 삶의 설계, 또 전남 농업부 현황 파악과 현장 안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등 농업 진로 교육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비전을 정확히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농업 영농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들어봤자 아무 정원만 채우는데 급급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태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 그리고 6차 산업으로서 농업의 비전에 대한 그러한 그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혁신적인 예.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우리 농고를 나온 학생들이 현장 농업 정착률이 1%가 채 안 된다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육감님께서 방금 커리큘럼까지도 강력하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인 영농에서 이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아우르는 이런 6차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것이 사회적 경제에 기인한 영농, 기업 영농으로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이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교사 중심으로 학과 유지, 교사들의 전공한 학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개편이라면은 이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또 우리 전남 농업농촌의 현실을 인식한 그런 커리큘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부에서는 정말 학생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교사 중심, 그리고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농과계 학교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는 일부 시각은 있다고 예.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농과계 교사들이 정말 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찾고 미래 전망을 찾기 위한 그런 정말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의 정책 반영 중에, 물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만 그랬겠습니까? 하면 아쉬운 점은 농고를 대거 통폐합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 농고는 4개밖에 없고요. 예. 전고 형태로 공업계 고등학교랑 같이, 아니면 상업계 고등학교 같이 믹서되어 있는 것이 5개 고등학교. 예. 아까 아까 본 의원이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농업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식량 정쟁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전남은 이제 농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양무, 호농, 시무 전남입니다. 농업이 없는 전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체대하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커리큘럼 대폭적으로 개선하시겠다. 대신 우리 스님 중심의 커리큘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어떤 취업 목표 설정에서 뭐 취업률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악순환은 반복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2학기 시작되면 직업계고는 학생 모집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반계고 쏠림 현상은 정책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고교 진학 학생 수 감소만큼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도 유일한 방안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현장의 스님들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또 전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시군 산업분포에 적합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또한 절실해 보입니다. 교사들을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을 위한 학과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개발을 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과 개편이 농과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호남 원예고하고 강진에 있는 우리 전남 생명과학고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학과 개편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공산업고등학교의 스마트팜 관리과라든지 그리고 전남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곤충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래식품 산업과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산업고라든지 또는 광양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과 그래서 유망 업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농업 관련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 아열대 이 과일이 대단히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학과 개편이라든지 등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계 고등학교 우리 이제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농과계 학교의 취업률이 더 낮습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좀 학급 수도 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선호하는 완도수고라든지 또는 강진의 생명과학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늘린다든지 해서 정말 또 영농이라든지 또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그에 걸맞게끔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농고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양 교육감님께서 유초등부터 우리 농수산 산업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들이 절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우리 전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농업 농촌의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한 수업이라든지 또는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의 혁신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현실을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교원들과 교육행정은 오늘의 변화된 사회 구조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과거의 어떤 교육 프레임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우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부분은 전남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걸 이제 지적을 하셨고 정말 말씀 주신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정홍님 의원께서 약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참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누르고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다시 1위를 차지한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정말 건전하고 정말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난 7월 달에는 이 가장 공식력이 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에서 신민호 의원님께서 당당하게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사님 마치 짜고 치는 고돌이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임 지사님들은 전남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또 청년이 돌아오는 정남을 제창했지만은 인구 감소율 1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웠지만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라남도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청년층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행정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방금 인구 유출 문제,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결국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청년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구 청년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실무회의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과제를 도출해서 일자리 등 5개 부서 실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을 의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지역 인재 청년 유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도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우리 간부들도 수시로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물론 우리 인구 청년 정책관실에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거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교육감님께 우리 전남 농업계 고등학교 물론 이것은 현장에 계신 우리 스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졸업생의 농촌 전착률이 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농고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전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농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농가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농가 자녀들은 한 70% 정도가 승계농으로 우리 전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농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비빌 언덕마저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집이 불우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도 본인의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도의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PPT 13번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농촌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한번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서 집단화 시켜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남에 4개 순수 농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해보자. 집단 어떤 농장화, 협동 농장화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리 전남에서 대단히 농토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안도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구 문제의 백악이 무효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그리고 모든 좋은 점들은 다 수도권에 가 있어서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농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정규현을 신민호 의원님께서 특히 농업 활성화 중에서도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농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그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을 보면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 건데요. 그 영농 종사자가 9.7% 정도 나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영농 승계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계농. 그리고는 대학 진학이랄지 또는 타 직종 취업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 현실은 대단히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바로 우리 영농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할 때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말씀하셨고, 또 집단 어떤 협동 농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우리 농고생들이 취업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예. 이 부분 활성화 시책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농고 졸업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좀 더 농업에 더 현장에 적응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이런 협동 농장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좋은 더 대안을 주시면은 또 구체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지사님,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말씀이 서로 진행돼야 될 과제가 있어서요. 지금 영농 종사자가 9.6% 정도, 6, 7% 정도, 그것은 농촌에 정착하는 학생이 아닌 농업계 계통의 어떤 비료회사라든가 그런 데에 근무하는 것까지 한 것이 9.67%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농업에 들어가서 농촌 현실에 정착하는 학생들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심각하게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혁신적으로 농고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개선해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우리 지사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농고 살리기 위해서 한번 예산폭탄 하나 터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농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전남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2년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채 많지를 않아서요. 지사님, 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농고를 나오는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우리 전남에 정착하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2,000명입니다. 47개 교회. 그런다면 이 학생들이 우리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면 우리 전남 청년 문제 깨끗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1년에 10,000명씩 우리 전남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그런다고 해서 농고를 나온 학생들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가 넘게
대학을 또 가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다른 전공으로 보내기보다 뭐 꼭 가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 4년간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숙련된 기술을 배워서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류되게끔 한다면 한번 우리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교 농과대학에다가 농업사관학교 전공 제도를 도입시키게끔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어떨까. 거기에는 우리가 청년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들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뭐 예산을 만들 필요 없이 지금 현재 기존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해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신민호 의원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고생 1000명을 우리 전라남도 농생명 분야에 이렇게 취업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일한다 하면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대단히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농수산 분야가 미래 전망, 미래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바꾸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농수산업에 많이 좀 젊은이들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까 예산폭탄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농업사관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의 부서를 하는 농업사관학교를 말씀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대의 일부 학생을 농업사관학교 별도 선발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뜻인지 제가 그 부분을 농대의 여쭤보고 싶어요. 일부 그 왜 농업사관학교로 그러냐면요. 이제는 경정농업이라고요. 축산을 하면서 벼농사, 밭농사 그리고 시설원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영역이 되게끔 하려면 축산학과라든가 농학과라든가 이 농업사관학교 전공으로 따로 그 안에 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 어떻겠냐. 그 대학에 물어보니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들 그래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농대 졸업생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사관학교는 농고생도 우리 포함하고 농촌 현실에 농고생도 환류될 포함하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하자는 겁니다. 농고생, 농대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예, 농업사관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한번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사관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랑 그것은 교섭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고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군 복무 문제도 있거든요. 예. 군 복무도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해결해 주고 지원해 준 대신 우리 전남에 필수적으로 5년간 살아라. 그런 형태로 한다면 서서히 정착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농업사관학교 전공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정책을 펼쳐나갈 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가소화와 지역 소멸로부터 전남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근간은 외부로 떠나는 백년송림이 아니라 전남을 지키고 살아갈 등급은 소나무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7월 20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호남 혐오 발언과 역사 왜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8월 19일 여순 1019 범국민연대가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다시 시민사회가 앞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3 전국화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광 등 기념사업을 총괄 기획하였으며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제주도청은 2018년, 2019년 민간 공모사업으로 작가, 기자, 파워블로그, 유튜브 등 여론주도층을 초빙하여 제주 아픔을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80명씩 2,560명을 초빙하여 다크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수 순천의 뜻있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시작한 여순 10.19 사건의 진실규명은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으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순 10.19 사건의 진실규명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은 2021년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장성훈 교육감님을 초빙하여 청에서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다시 또 나오시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또 역사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보다 교육감님을 모시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16개 시도보다 앞서간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남도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정책성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역사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선열들의 의와 충, 용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남도인의 가슴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잘 또 답변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도 교육청은 4.3 전국화 사업과처럼 남도 우병이라든가 여순 19 사건의 이것을 전국 교원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좀 제안 말씀드리는데 짧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주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사상과 관련한 전국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11구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역사교사라든지 사회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11구 관련 연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11구 문제가 이렇게 동부지역 중심에서 전남 전체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역사교사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또 도청과 같이 협업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청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전남의 어떤 의를 또 전남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2022년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그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의 손점식 자치행정부장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시간을 부의장님 좀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부장 손점식입니다. 예, 국장님
2021년 여순 10.19 사건이 특별법으로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또 본의원의 지역구인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20년 동안 8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발의를 했는데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어렵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남도우 정신이 전개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우리가 좀 참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구체적이고 어떤 시급하게 진행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사항들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녕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규명과 우리 정확한 조사들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명예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 4.3 사건이 이미 선행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도 정신의 전국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양무호남 시무국가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호남 사람들의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위태로울 때 국권이 떨쳐 일어난 남도 정신은 임난의병, 동학, 호남의병, 3.1운동, 학생 독립운동, 여순 10.19 사건, 4.19거,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남도의 의로움을 전국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국장님 답변서에는 강하게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네. 맞죠? 네. 이 부분은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도청과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그 전국 교사들을 연수를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어차피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도의 정신들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예, 협업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지사님께 안 물어봐도 뭐 충분히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2022년 예산에 반드시 이거 반영하여서 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남도정신 전국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 특별법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명칭을 부여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결탁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 대립의 굴레를 씌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근현대사의 진실을 밝혀서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지역민들은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령 사업은 물론이고요. 도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또 정신 계승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무원, 교원들과 마을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해서 도민들이 여순 10.19 정신을 삶에 체화할 수 있도록
여순 10.19 사건 개요와 정신을 절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도민주평화길 답사를 도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 10.19 사건 진실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양성해서 실무위원회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앞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평화와 갯벌에서 튼실한 삶을 이어온 우리 남도인들은 국난의 위기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남도를 제2의 경성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외세에 결탁하여 비굴하게 살아온 이들은 남도를 혐오와 왜곡의 대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족사의 중심이 남도에 있음을 밝히고 남도 정신을 전국화해야 합니다.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의 삶을 기억하는 남도 의병길, 조선수군 재건길, 동학길, 동족상장 결사반대,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열망한 여순 10.19길 등 22개 시군의 역사 문화 유적을 소규모 테마형 답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국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 2022년 사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호남 혐오와 왜곡은 남도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때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